예, 반갑습니다. 홍익대학교 이재영 교수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고요. 오늘 그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방안에 대한 공청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 그 연구팀에서 주관이 해서 진행을 하신 프로젝트가 우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와 그리고 거래소 등등 유관기관들이 후원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오늘 이 공청회 자리가 사실은 이제 과거를 쫓아가 보면은 신외관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회계 개혁 법안들이 많이 도입이 됐죠. 그래서 주기적 상장법인 감사인 지정제라든지 표준감사시간제도라든지 그리고 또 감사 기준에 들어간 핵심 감사제도라든지 이런 회계 제도에 관련된 아주 획기적인 제도들이 많이 도입이 됐고 그리고 그 여파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중요한 축의 하나가 이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도가 이제 전격적으로 시행이 된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표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2조 이상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감사가 이미 시행이 됐고 지금 외관법 하고 관련 규정상으로 대상 범위가 계속 단계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정책 제안에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크게 남아 있는 두 가지 현안이 한 가지는 이제 중소기업용 내부회계 제도를 어떻게 시행을 하고 적용을 해갈 거냐. 이제 제도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실제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정책 연구로 제안을 하신 사항이 그 첫 번째 중소기업용 내부회계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현안은 연결재무제표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어떻게 시행을 할 거냐. 지금 현재는 이미 그 관련 법규에서는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확대 적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오늘 정책 연구에는 대상에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제 제안 사항에 또 언급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초점은 중소기업용 내부회계 오늘 공청회 초점이 이제 맞춰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정책 제안하고 이제 그 발표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 부담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그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담 완화는 결과적인 것이고요.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화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제 외국 제도도 보면은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상장회사조차도 대상을 면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이 없이 그냥 무조건 부담을 완화시킨다 이런 취지하고는 조금 초점이 다르다라는 점을 저는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부담 완화와 투명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갈 거냐 하는 것이 초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발표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토론자로 참여를 하시는데 지금 토론자 구성이 보니까 기업에서 오신 분, 그 다음에 감사인도 그리고 거래소와 금융위원회 이렇게 감독기관 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보 이용자 쪽에 한 분이 더 계셨으면 완벽한 이해관계자가 세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형태로 토론이 진행이 됐으면 싶고요. 그래서 먼저 토론자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JT 전무의 전무님이신 고병욱 전무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동양물산기업의 기획부장님이신 이종욱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기업회계 팀장님이신 김선문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3.1회계법인의 파트너이신 정근영 파트너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작본부의 최현주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네, 제일 끝에는 아까 발표하신 홍익대학 정남철 교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발표 순서는 기업 쪽에 계시는 고병욱 전무님과 이종욱 부장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인 쪽인 그 정근영 파트너님, 그리고 감독기관에 해당하시는 최현주 상무님과 김선문 팀장님 이렇게 토론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웨비나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온라인에도 지금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또 플로어에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그래서 발표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질문하는 사항 하실 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일부는 채팅으로 해서 메모로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 받아가지고 취합을 하고 그리고 일부는 우리 토론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발표하신 발제자 쪽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의견을 다 수렴을 한 다음에 코멘트를 수렴한 다음에 발표 답변을 듣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간이 조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 가지고요. 시간 여유는 조금 여유롭게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 발표하시는 분들은 5분에서 10분 정도 범위 내에서 의견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병욱 전무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JT의 고병욱 전무입니다. 먼저 코스닥 기업을 대표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박찬대 국회의원님 그리고 한국회계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라는 이슈에 대해서 코스닥 기업 입장에서 좀 솔직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발표된 내용에서도 들으셨던 것처럼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 기업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의무화가 시작이 되고 그 운영법에도 2024년부터는 이제 연결 재무제표까지도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코스닥 기업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부담으로서 지금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아시겠지만 상장 기업은 이미 IFRS라고 하는 새로운 회계 기준이 도입되고 신외관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미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표준 감사 시간 제도에 의해서 감사 보수도 지금 상당히 높은 부담 수준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대기업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솔직히 IFRS라는 회계 기준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IFRS의 챕터가 추가될 때마다 회계 법인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밖에 없고요. 또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또 IFRS에서는 공정가치들을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또 회계법인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지금까지 환경 하에서 코스닥 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동시에 표준 감사 시간제 때문에 이에 의해서 회계 감사에 대한 보수조차도 이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내부회계 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들은 더더욱 더 기업의 부담을 좀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 의무제가 실시가 되면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시스템 구축 또 개선을 위해서 회계법인과의 또 한 번 또 외부 컨설팅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담이 발생될 뿐더러 더 기가 막힌 부분들은 그렇게 회계법인과 외부 컨설팅을 해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구축을 한다고 해도 감사인들로부터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적정 의견을 받는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실질적으로는 코스닥 기업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제도가 코스닥 기업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앞에서 정남철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것처럼 코스닥 기업에 있어서의 상장 기업의 3분의 2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중견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매출액 1,000억 미만의 코스닥 기업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 코스닥 기업의 형태들은 자원과 조직이 제한적인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의무화라는 부분들은 코스닥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이 증가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코스닥 기업은 검토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코스닥 내부회계 관리 제도 검토를 위해서 코스닥 기업은 관련된 규정을 제정을 하고 이제 연말이 되면 설계 평가와 운영 평가를 받는 형태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실무에서는 회계팀을 중심으로 해서 샘플에 대해서 문제 없도록 관리하는 수준에서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제적으로는 실제적인 효과 부분 이런 부분은 떨어질지 몰라도 그래도 지금 회계팀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수준에 있어서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검토가 아니라 감사를 의무화한 것으로 실행된다는 의미는 이젠 더 이상 회계팀의 이슈가 아닙니다. 회사 전사의 이슈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 회사 전 부서의 업무 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기존의 회계팀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넘어서게 됩니다. 결국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감사를 받기 위해서 기업은 이제 관련된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단 조직을 둘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과정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과를 보는 것이죠. 과정이 올바르면 결과가 올바르다라는 전제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는 일정 수준의 규모가 되는 기업에서일 때 타당해 보입니다. 기업은 굳이 제도를 강요하지 않아도 일정 규모가 되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 관리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자산 규모 1,000억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과연 이런 제도를 강제했었을 때 얼마만큼 기업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미 표준 감사시간 제도나 감사인의 주기적 지정 제도를 통해서 결과를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게 과정까지 다 따져보겠다라는 제도가 정말 얼마만큼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감사 의무제가 시행되면 코스닥 기업들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적정 의견을 받기 위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스템과 이런 조직들을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비적정 의견이 바로 시장 조치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시장 코스닥 기업에 있어서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이어지는 얘기인데 세 번째로 코스닥 기업이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있어서 감사 의무화 조치에 가장 큰 부담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장 조치에 대한 페널티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스닥 기업은 이 같은 경우에 내부회계제도 관리제도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비적정 의견을 2회 연속 받으면 상장 적격 실질 심사 대상이 됩니다. 결국 코스닥 기업이 상장사로서 유지하는데 위협적인 조치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계 관리제도 감사 의무화가 실행이 되면 결국 상장 기업은 이러한 비용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구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특히 내부계 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의 상장 규정은 유독 코스닥 기업에만 적용된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비교할 때 유가증권 시장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코스닥 상장법인만 적용된다는 점, 이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한 규정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 코스닥 기업 상장 기업들이 처해져 있는 어려움을 인지해주고 이제 몇 가지 좀 정책적인 제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정책적인 제안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는 아까 이제 정난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로 상장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산 규모 자산 총액 1,000억 미만의 기업에게는 내부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 면제시켜 줘야 됩니다. 이 앞에서 발표된 내용처럼 미국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로 성장한 기업은 기업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내부 회계 관리제도 하라고 강제하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그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단적인 조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에 적용되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폐지돼야 됩니다. 이와 같은 시장 조치는 외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있었던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표준 감사 시간 제도하고 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제와 같은 제도들이 도입된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규정은 필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데 코스닥에서만 적용되는 이런 규정들은 조금 폐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정낙철 교수님에서도 언급을 하신 그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제 다시 이제 감사 의무제가 시행이 된다면 감독 당국은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감리 부분들 이런 부분은 좀 유예를 시켜주시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제도 초기 단계에 엄격한 감리가 실행이 된다면 감사 입장에서는 더 보수적으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더 유예를 시켜주시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는 걸 요청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 신규 상장 법인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감사를 면제해 주는 부분들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공 측면에서 회계 서비스의 공급을 확충시켜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계법인은 한 손에는 그 독립 감사인으로서 칼을 들고 있고 또 한 손에는 어떤 용역 서비스자로서의 어떤 포크를 들고 마치 그 기업이 스테이크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지 한 부분이라도 그 독립 감사인의 부분들은 회계법인이 해줘야 될 부분이지만 이 그 회계 용역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라도 좀 공공의 부분에서 한번 좀 제공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봐야 될 때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는 결국 이제 회계 투명성이라는 이제 공공의 가치를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추구하기 위한 비용을 모두 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가장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회계 투명성이라는 것을 기업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목표를 위해서 사회 전체가 비용을 나눠 부담할 필요성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이제 복잡해진 회계 처리 이러한 문제들 그냥 알아서 해결하지 말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회계 처리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공급 그리고 실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뭐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드린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회계 투명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기업들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공의 목표 이를 위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을 기업에만 전가시키는 것에 대한 기업의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상장사 입장에서는 아까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IFRS의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비용 증가 그리고 표준 감사 시간 시행에 따른 감사 보수의 증가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의무화에 따른 감사 보수비 비용 조직 비용의 증가 이 부분을 심각한 3대 비용 요인으로 사실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회계 투명성에 대한 모든 부담을 기업이 모두 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담을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조정해 줘야 합니다. 이미 상장 기업들은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선진국에도 도입하지 않은 표준 감사 시간 제도 그리고 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제 이런 부분들을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이미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 관리자 제도에 대한 감사 의무를 시키는 것, 이 부분은 기업 효율성 측면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복 규제라는 생각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외관법 제정 목적인 회계 투명성의 제고 필요성 기업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형실 적절히 반영해 주셔야 될 것이고 앞으로 회계 제도의 개혁이 합리적인 개선이 되어져서 우리나라가 회계 투명성이 한층 향상되길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코스닥 회사 중심으로 부담이 많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조금 초과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종욱 부장님 계속 하실 때는 요점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양물산 기업의 이종욱 부장입니다. 저희들 회사는 19년도 말 기준으로 한 자산이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1천억 이상은 되고요. 5천억까지는 안 되는데 1천억이 넘긴 하지만 내부 회계 업무 부담이나 애로 사항은 약간의 차이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지금 저희들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포함해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실무적인 현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 구축은 처음에는 내부회계 회계 부서를 포함해서 내부회계 담당 부서하고 외부 전문가가 인터뷰나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은 각 현업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행하면서 가장 많이 공수를 들여야 되는 부분은 각 현업 부서의 담당자들입니다. 그래서 현업 부서 협조 없이는 효과적으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만 되면은 그 내부회계 담당 부서하고 현업 부서하고의
말싸움은 항상 생기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이유는 인력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인력의 여유가 있다고 말하는 회사는 뭐 대한민국에 몇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서 현업 부서 사람들은 자기들 기존에 하던 업무가 최우선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내부회계 운영 업무는 귀찮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회사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도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귀찮아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부회계 담당자는 그쪽 그 현업 담당자들한테는 그냥 귀찮은 존재일 뿐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경영진에 의지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회계 담당 부서 사람들은 보통 보면 회계 관련 부서에서 회계 결산도 하고 세무도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자금도 하고 그렇게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IFRS가 도입되면서 기존 그 회계 업무 양은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회계 담당 부서 사람들이 공시 업무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공시 업무에다가 내부 회계 관리 업무도 같이 합니다. 앞으로 감사가 되면 아마 그 회계 담당 부서 사람들은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그 사람이 더 추가되는 경우는 많을 것 같지는 않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재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두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그 아까 발표에서 그 내부회계 관리제도 취약성 원인을 몇 가지 뽑으셨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대답이 하나로 이해가 됩니다. 회계 조직 및 인력 부족, 돈이 없어서 그렇고요. 업무 담당자의 낮은 전문성,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업무 분정이나 업무 순환이 어려움, 이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부 감사 부서 부재, 이것도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전부 다 비용하고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하면서 힘든 거는 지금 기업 환경이 아주 급변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각 부서는 사업부를 통합하고 폐지하고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제거하고 또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새로운 일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내부 인원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럼 다시 전문가를 모셔서 또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뀌면 또 새로 구축해야 되고요. 그런 비용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분석에서 빠진 게 있는데 이런 비용들, 그러니까 사람을 더 추구하는 것,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것, 그리고 운영할 때 들은 그 사람들의 공수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큰 비용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상장회사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포함해서 5천억 이하 또는 뭐 1,000억 이하는 더 심하고요. 보면 이익 규모를 보면 아주 낮은 수준의 이익 규모가 많습니다. 제가 이거 조사한 자료가 있긴 한데 확신을 하지 못해서 발표는 못하겠지만 50억 미만 또는 30억 미만의 회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이런 규모의 회사에서 이익을 내는 회사에서 세전 이익으로 매덕 더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경영상의 큰 어려움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상장하려면 이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에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들 느끼시겠지만 내부회계 관리 제도 효과성, 특히 가성비 개념에서 효과성의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보통 지금까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회계 부서에서 좀 더 집중을 해서 많이 그 회계 감사에 투입을 하고 결산 재무제표 만드는 데 더 집중을 하면
감사 의견이 측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 통제 절차는 다 됐지만 마지막 결산 재무제표 만드는 과정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보다는 재무제표 만드는데 더 집중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그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관련 외관법들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가혹할 정도로 많이 강하게 개정이 되고요. 그리고 감리도 엄청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도 회계 투명성이나 정확도는 많이 개선될 거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회계를 1,000억, 5,000억, 3,000억 이렇게 구분한다는 게 단순히 구분하는 것보다는 내부 회계가 어느 회사에 꼭 필요하냐 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크게 복잡하지 않은 회사들은 내부 회계가 아니고 그냥 결산 감사 수준으로 해도 충분히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접근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부담 완화 대상도 좀 더 확대해 주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하신 그 대안 1위 첫째 대안이 중소상장사 감사를 면제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대안이 있는데요. 당연히 적극 찬성합니다. 그 중소상장사 규모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관법에 나와 있는 주기적 지정된 표준 감사 시간 포함해서 직권 지정, 그다음에 감리 심사 제도, 또 벌칙 강화, 그리고 과징금 제도 도입 등 아주 그 회계 투명성을 위한 법규는 아주 많고요. 그다음 표준 감사 시간 제도를 통해서 감사인들이 감사에 투입할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그 감사 면제 범위를 좀 더 확대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한된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사람을 더 충원하지 않는 이상은 그 제한된 인원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와 그 결산 감사에 나눠서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해서 감사 제도를 시행한다 해서 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까 좀 의문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재무제표 작성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중소상장사 검토 수준 인정 요구 같은 경우는 대안 1의 뭐 타협한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검토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대안 2에 대해서와 연계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 내부 회계 그 유예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결 내부 회계 제도는 적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규모가 작은 자회사들이 100억, 200억 되는 자회사가 많고요. 그리고 해외 법인은 특히나 더 관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 연결 내부 회계를 적용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 가능한지가 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이걸 제대로 해외 법인까지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회계 시스템을 해외 법인까지 모든 자회사까지 하나로 통일해야만이 1차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사 인정유예 부분은 뭐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찬성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 아까 그 전무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중복되는 내용이지만은 좀 특기적으로 그 가성비 말씀하고 인력 문제에 대한 말씀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입장을 같이 들어보고 서로 종합을 해보면은 그 좀 좋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우리 정근영 파트너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3.1회계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팀에 있는 정근영 파트너라고 합니다. 앞에서 JT 고병욱 전무님께서 우리 회계사들이 이제 한 손에는 이제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나이프를 포크를 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내부회계 전담팀에서 이제 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된 자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감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칼은 작은 거 들고 포크는 큰 거 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픈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저희 정남철 교수님 발표하실 때도 그 내부의 관리도 이 싹스의 이제 부정적인 요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감사 보수 상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정말 크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 사실 토론이기 때문에 조금 재밌으려면 제가 반대되는 입장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1,000억 이하라고 했지만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제 내부의 관리제도 감사를 하고 감사 의견을 내는 건 감사인들한테도 사실 상당한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뭐 전에는 이제 검토 시절에는 이제 중소기업용 모범 기준도 좀 있고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완화된 기준을 이제 가져갈 수 있었지만, 현재 제도 하에서는 이제 그 개정된 이제 모범 기준 하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른 배려가 없기 때문에 이 코소 프레임워크 전체가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적용해서 이제 뭐 아무리 상장회사라 하더라도 이제 중소기업, 지금 앞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유를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감사 의견을 낸다? 뭐 사실 많은 회계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의견을 뭐 안 내면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의견 안 내는 것 자체도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한 부담이고요. 이 용역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2조 이상 회사들 용역을 해보면 결국 리소스가 다 되기 때문에 비용도 되고 그러니까 예산도 되고 인력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컨설팅을 하든 감사를 하든 다 따라와 주시고요. 지금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이제 5천억에서 2조 이상, 2조 이하 요 사유 회사들을 보고 있는데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뭐 대기업 계열에 있는 이런 회사들, 상장 회사들은 뭐 조금 여유가 있지만, 결국 이제 오너 중심의 이런 상장 회사들은 이 호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제 회사가 구현하는 데에는 상당한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그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마 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결국 이제 검토해서 감사로 넘어오면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전사 수준 통제라고 하는 사항들, 그리고 IT 관련된 통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 수준 통제는 사실은 이제 작은 회사라 하더라도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돼 있는 거지, 뭐 위에서 리뷰하거나 검토하거나 승인하는 절차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를 문서화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만 보완하면 되는데, 이제 전사 수준 통제라고 하는 무슨 내부 감사 기능을 뭐 강화한다든가,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전담 조직을 넣는다든가, 또는 뭐 방금 말씀드린 뭐 정보 및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IT 관련된 그 통제 절차를 집어넣는다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이라든가 인원에 대한 부담을 지금 상당히 느끼기 때문에 아마도 적용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서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검토로 뭐 낮추는 것보다는 감사 자체를 면제하는 게 보다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검토를 수년째, 뭐 2006년부터 저희도 검토를 뭐 상장회사고 비상장회사고 하고 있지만, 검토 의견 제한되는 회사들은 보면은 재무제표 뭐 제작성 했던가, 아니면 감사 수정사항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뭐 차마 이제 다 고쳤기 때문에 감사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은 이제 변형을 못하지만 이제 검토 의견을 이제 변형하는 이런 경우들이 사실 이제 감사를 하면서 보면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 의견이나 이런데 반영이 되면은 내부회계 의견에도 사실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꼭
뭐 소규모 상장회사들에 대해서도 이제 감사 의견을 제시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뭐 앞에 말씀하신 분들과 뭐 그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상장돼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충실한 재무 보고를 할 의무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소한의 내부 통제를 사실 갖추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현재 지금 뭐 신외관법의 취지이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제가 비율을 이제 작은 회사들 가면 이제 이해를 잘 못하세요. 이게 너무 부담이 많이 되셔서 왜 이런 걸 하는지 이해를 못하시면 제가 이런 비유를 드는데 회사에서 이제 제품을 만드시면 그 불량품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객들에게 불량품이 전달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조 공정을 이제 관리를 하시고 제조 공정에서 이제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 공정에 대해서 이제 철저한 품질 관리 활동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그 뭐 주주, 뭐 채권자, 감독기관 또 기타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 기업의 실적을 보여주는 가장 가치 있는 거는 이 재무제표라는 재무정보입니다. 그러면 재무정보를 고객은 아니지만 이제 이해관계자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봤을 때는 이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거는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내부의 관리 제도는 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재무 보고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활동을 해야 되고 현재도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 아까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미국은 보면 7,500만 불 이하 회사들은 그 섹션 44A에 있는 이제 매니지먼트 어세스먼트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표자 운영 실태 보고라는 거를 이제 사실 내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평가 보고서까지 내고 있는데 사실 저도 뭐 감사를 수년째 하고 있지만 운영 실태 평가 보고서에서 스스로 내부 통제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정말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는데 미국의 예를 보면 그 오디트 어널리틱스라고 저희 그 싹스를 이제 매년 서베이에서 이제 자료를 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매니지먼트 온리 어세스먼트 하는 기업들도 매년 한 40% 정도가 인 이펙티브한 ICFR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스스로 내부 통제 제도에 인 이펙티브니스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유는 지금 앞에서 얘기하신 거와 거의 동일합니다. 인원이 부족하고 적격성 있는 인원들이 없고 그리고 이제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부족하고 그 인원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 분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유들은 사실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뭐 사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런 사항들이 나왔을 때 다른 이제 보안 통제를 넣고 위에서 이제 감독자, 경영진 또는 대표이사가 이제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재무 보고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품질 관리 활동을 이제 직접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과정을 점검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제 스스로 공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기초가 돼야 이제 감사를 뭐 면제할 수 있는 명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도 이제 대표자 운영 실태 보고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자체가 확 바뀌기는 좀 어렵겠죠. 이제 아마도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보완을 해서 뭐 중소기업용 모범 기준을 개발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좀 적용하기 힘든 뭐 전사 수준 통제라든가 전산 통제는 좀 감소하고 결산 프로세스에 포커싱 돼 있는 매니지먼트 그 셀프 어세스먼트 하는 걸 좀 뭐 필요하다면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중요한 취약점이라고 하는 이제 부적정 의견을 받는 기준이 되는 사례가 4가지, 뭐 감사 기준까지 하면 5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화해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진이 스스로 공시하고 스스로 점검하고 공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을 좀 뭐 보완해서 운영 실태 평가 보고를 좀 강화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뭐 추가 정책 제안으로 주신 4가지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다른 사항들 다 동의를 하는데 뭐 저희 저 같은 경우는 그 연결 K-삭스 연결 내부의 관리도 뭐 앞에서 뭐 이거 자체 도입에 대해서도 조금 뭐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거는 뭐 사실 저희가 IFRS 도입을 하면서 연결 재무제표 주재무제표가 된 지가 지금 벌써 꽤 됐습니다. 2011년도부터 했지만 사실 현재도 별도 중심 사고에 머물러 있고 내부 통제도 지금 별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완전히 저희가 IFRS 적용을 해서 글로벌 프랙티스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연결 재무제표 플러스 연결 내부의 관리제도가 당연히 같이 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코로나 이런 여러 상황들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어려움이 좀 있지만 뭐 좀
이게 이제 그냥 미룬다고 하면 이제 한없이 미뤄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계도 기간을 가지고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슷한 관점을 감사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관점으로 좀 구체적인 말씀도 많이 나눠주셨고요. 일부는 저도 뭐 좀 생각을 정리할 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사항도 일부 말씀하신 거 있는데 그런 거는 다 종합을 할 때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요. 다음으로 거래소하고 금융위원회의 최현주 상무님과 김선문 팀장님의 의견을 듣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의견이 나오신 내용 중에 일부는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셔도 될 수 있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부적으로 점검이 있으셨거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앞에서 코멘트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은 같이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음에 거래소의 최현주 코스닥 시장본부 상무님과 상무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최현주입니다. 저는 거래소 입장에서 좀 파악한 내용이나 그다음에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본부 쪽을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기업의 현황, 준비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한 상황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코스닥 기업의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이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준비를 저희 나름대로 이제 작년부터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래소가 작년 19년도부터 신규 상장 기업과 또 중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예비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인 회계사를 이제 상장 법인에 직접 파견을 해서 현재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뭔지 또 향후에 외부 감사와 외부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개선 방안 등을 제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9개사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를 했고요. 그 49개사 중에서 한 약 70% 정도가 내부 회계관리제도 모범 기준에 따른 설계, 운영과 또 평가 보고가 좀 부실하고 또 형식적인 운영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 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 현황을 먼저 보면 올해 이제 19년 12월 결산법인 정기보고서 제출 결과를 보면 검토 의견 비적정 법인이 코스닥 기업의 경우에 61사가 해당이 됐습니다. 이게 전년 18년 감사 결과에서 대비해서 보면 한 18사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상장 법인이 이제 코스닥 기업은 한 1,4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상장 법인 대비 비중으로 보면은 한 5% 정도 수준으로 비적정 의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 신외부감사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이후에 매년 이제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7년엔 같은 경우에는 31사였다 그러면 작년 18년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사 그리고 금년 19년 감사 보고서 결과에 의하면 18사가 증가해서 한 61사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비적정 의견이 과거에는 비적정 의견이 경영진의 어떤 부정이나 또 횡령 아니면 이제 고의 분식 회계가 이루어지는 기업들 대상으로 대부분 내부 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재무제표가 정상적인 기업, 적정인 기업에게도 이런 다수 발생하는 현상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의 어떤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운영 관행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지만 이 회계 감사법이 이제 좀 강화되면서 엄격해지면서 검토 의견에서조차도 비적정 의견을 보이는 경향이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감사 쪽으로 더 강화가 된다면 지금 수준보다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앞쪽에서 그 코스닥 JT 쪽에서도 말씀하셨고, 상장 기업을 대변해서 이제 동양물산하고 JT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책 대안으로서 이제 감사 면제나 또는 이제 검토 유지 쪽에 두 가지 제안이 이제 제시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항시 이제 뭐 다른 시장에 계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텐데, 투자자 보호라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시장 활성화라는 이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적정한 수준, 적정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어느 수준으로 맞춰야 될지 계속 고민 중이긴 하지만, 감사 그 의견 면제의 경우는 기존에 지금 현재도 그 자산 1천억 미만인 기업들조차도 다 검토 의견을 받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를 면제하는 쪽으로 후퇴하는 것은 지금 제도 도입 초기부터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1천억 미만, 자산 1천억 미만인 기업들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검토 유지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뭐 발제 내용에서도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적용할 때 어떤 징계나 처벌 목적이라기보다는, 또 규제 목적이라기보다는 재무제표 신뢰성 측면에서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보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듯이, 오히려 저희도 그 규제보다는 그런 쪽으로 재무제표 신뢰성이 작성의 신뢰성이 확보되는 쪽으로 그렇게 제도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검토 쪽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 코스닥 기업 쪽에서 아까 그 내부 회계관리제도 그 검토 의견과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 하고 있는 시장 조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내부 회계관리 비적정 의견에 대해서 향후에는 좀 폐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안을 하셨는데요. 일단 먼저 저희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취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코스닥에 주로 상장된 중소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 중심 시장이고, 또 성장 잠재력이 이제 높은 기업들의 어떤 상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기업들하고 대비해서는 저희가 좀 다소 완화된 어떤 상장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스닥 시장의 어떤 상장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서 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코스닥 상장법인의 특성에 맞춰서 내부 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에 대해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뭐 2년 연속되는 경우에는 어떤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이 돼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실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상장을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런 다소 좀 엄격한 상장 관리 정책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스피 시장 대비 좀 더 강력한 어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뭐 제재가 되고 상장 폐지가 되고 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아까 코스닥 기업에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비적정 의견이 되면은 이제 1차 년도에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 이외에는 다른 시장 조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존속하느냐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저희가 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된 법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미비점을 좀 개선을 하고 또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오히려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감사를 받아야 되는 23년부터는 모든 상장법인이 이제 감사를 받아야 되기는 하지만 아직은 어떤 제도 완화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책 제안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들이 조금은 뭐 조정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종합적인 틀 안에서 한번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선문 팀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정말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간략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그 정서구 회계학회장님 이하 한국회계학회가 주도가 돼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적용 방안 정책 연구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정책 당국 입장에서 너무 이 자료를 읽어보니까 제가 꼭 필요한 자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의 제도가 운영되는 사례가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국내 이해관계자의 설문도 또 덧붙여 있고 이런 거 없으면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정책 제언도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시장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잘 정리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료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금융당국이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오전 10시에 이제 상장협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주재로 회계개혁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큰 틀에서 회계개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 중에 여러 가지가 논의된 것 중에 하나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부담 완화 파트입니다. 오늘 뭐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 정책 제언하고도 맞닿아 있는데 세 가지 크게 큰 줄기로 하면 세 가지 논의가 있었고 그거를 지금 현재 버전으로 정리된 버전이니까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맥시멈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답이 딱 정해진 건 아닌데요.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요. 첫 번째, 별도 기준으로 그 19년부터 그 이미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가 시행되고 있는 회사들의 어려운 점이 이제 여기 그 정책 제언에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거기서 핵심은 초기 이미 이제 감사를 시작해서 감리를
감리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은 내부회계제도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인들이 향후에 금융감독당국의 회계 감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좀 감사를 할 때 좀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조금 엄격한 의견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회계 감리를 받아서 제재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신다고 저희들이 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답변 드린 거는 금융위 홈페이지나 뭐 상장협의나 코스닥협의 보도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텐데요. 초기에는 당연히 계도 위주로 감리를 하겠다. 그게 이미 이제 저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도 자료에 있고 그런 것을 담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금년 말까지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서 발표를 할 겁니다. 저희 금융위도 오늘 주신 말씀 포함해서 초기에 계도 위주 또는 뭐 감리를 유예한다든가 그런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살피겠고요. 그런 방향은 정해졌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22년 2조 이상 회사가 연결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이 지금 좀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다. 지금 1월 달부터 뭐 코로나19 또는 코비드19 그걸로 해서 이제 해외 연결 종속회사를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하는 데 연결해야 되는데 방문도 어렵고 그래서 잘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게 이제 구축하는데 뭐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뭐 1년 6개월 걸린다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은 조금 있는데 빨리 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코비드 사태가 하반기까지 쭉 가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일부 또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또 있어요. 회계법인 위주로는 아까 회계법인 3일 회계법인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IFRS가 연결 중심으로 11년부터 됐는데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그 연결 구축하는 것을 미루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의 오늘 또 발제를 해주셨으니까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연결 관련된 사항도 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시행령 사항입니다. 방금 연결 관련된 게 시행령 사항인데 혹시 연기를 검토하더라도 뭐 2, 3년 이렇게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에서 연기를 해도 하지 뭐 극단적인 3년 이렇게 제도를 형해하거나 그런 식으로는 검토하지 않을 거라는 건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혹시 해도 1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보수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뭐 당연히 제도의 기본 취지가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충분히 잘 듣고 하반기까지 충분히 의견 듣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3년부터 시행되는 자산 1천억 미만의 회사. 지금까지 상장의 코스닥협회에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 금융위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근데 제도가 23년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내부회계 관리 제도라는 게 이제 시행됐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서 이건 법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제도 오늘 발표하신 자료에는 외감 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규정으로 못 합니다.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지금 나서서 뭐 한다 안 한다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너무 조금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작은 회사들은 뭐 공청회 등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또 해외 사례도 있고 이해관계자 설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을 주신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향후에도 더 듣고 이거는 충분히 소통해서 뭐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시장에서 공감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합리적으로 좀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 문제도 비용 대비 효익이 얼마나 크냐의 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자산 1천억 미만은 충분히 비용 대비 효익이 그 정도 있겠나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좀 많이 있으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정부도 충분히 잘 듣고 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 나가겠다고 제가 좀 속 시원한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내부의 관리 제도가 어려워요. 어렵고 저도 파악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맥시멈인 것 같고요. 그 계속 저희들이 비용 대비 효익의 관점 또는 현실도 뭐 코비드 19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의견을 계속 충분히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잘 듣고 굉장히 시장에서 충분히 합리적이다라는 방안을 최대한 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토론 맡으신 분들의 의견과 일부 답변을 포함을 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요. 혹시 사회자님 그 온라인에 질문 요청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은 지금 줌으로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 들어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그 이윤 선생님께서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들리시는지요? 네, 들립니다. 예, 그 아까 질문 신청해 주셔서 지금 줌으로 연결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표하실 때는 소속하고 성함을 같이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삼덕 회계법인의 이훈 회계사고요. 예, 제가 들어보니까 그 정책 대안을 자산 총액 1,000억 원 미만에 대해서 분석하신 거로 보입니다. 비상장 회사에 대한 1,000억 원이 그 내부회계 회계관리제도 검토 판정 기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매출액이나 시가 총액 등에 대한 실증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자산 기준 말고 매출액 기준이나 다른 기준을 왜 사용하지 않으셨나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토론을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견을 있으시면은 다 받고 한꺼번에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신지 온라인 한 2분 정도까지만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제 온라인을 확인해 보니까 줌으로 접속해서 그 질문을 신청하신 분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걸로 마감을 하시고요. 네, 그러면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지금 그 채팅으로 해서 질문 들어온 몇 분이 있으신데 그거는 먼저 의견을 듣고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문자로 질문하신 분들이 몇 분 있으셨는데요. 제가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 분 주신 분은 기업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서 내부회계 감사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하시면서 기업별로 어떤 식으로 차등 적용하는 건지 좋을지 의견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소규모 회사가 내부회계 감사를 예외로 적용할 가능성이 정말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김 팀장님께서 이미 답변을 해 주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리고서 또 세 번째로 내부회계 시스템 구축할 때 검토와 감사
목적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구축 단계에서는 동일할 것 같은데 검토와 감사 일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도 약간 오늘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내부에게 공부하는 질문이신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이 그 문자로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금융위원회에서 일본의 내부통제 감사할 때 간접보고 제도를 실용화해서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경영진한테 좀 자율권을 부여해서 경영자가 제시하는 내부통제 보고서에 대해서 외국 감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 이번에 이제 신외관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가 이해하기로 내부회계에 대해서는 제도가 종전과 조금 검토 제도와 달라진 게 검토 제도에서는 경영자의 자체 평가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내는 걸로 했는데 신외관법에 의한 감사 제도가 들어오면서는 내부 통제 자체에 대한 효과성 의견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체 평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함께 감사 의견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종전 검토 제도 방식과 유사하되 감사 제도를 실행하는 거를 금융위에서 혹시 고려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우에 업무 분장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이 너무 뽑기 어렵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개편하는 게 좋으냐 하는 질문도 있으셨습니다. 이 내용들은 가능하시면은 그 제도에 대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김선문 팀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는 답변은 우리 실례가 안 되면은 그 3.1회계 법인의 정근영 파트너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요. 첫 번째로 줌으로 질문하신 비상장 기준을 적용을 할 때 기업 규모를 자산 규모만 쓰고 왜 매출액이나 다른 기업 특성에 따라서 적용하지 않았는가라는 관점과 소규모 회사가 정말 감사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관점과 그 다음에 금융위에서 검토하는 대안 중에 지금 현재 검토 제도와 같이 내부통제 간접보고 방식의 방안을 감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고려할 수 없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 김선문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것도 있어가지고 네, 아직 일단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그 자산 1,000억의 기준이 왜 매출이나 기타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냐?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 공부하고 알고 있는 외부감사법은 그 아까 아마 질문자께서도 간접적으로 저한테 답도 주셨는데 비상장사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이냐 이런 부분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넣을 때 비상장사에 대해서도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저희들의 외감 대상의 규제에 포함할 때 방금 질문자께서 저한테 답 주셨듯이 비상장 대형 회사의 규모를 자산 1,000억 원으로 외감법에서 여러 군데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저희 자산 2조 뭐 5천억, 2천억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 규모가 아마 저기 그 내외계 관리제도의 그 연도별 그 시차를 둬서 하는 거는 아마 회사 수나 이런 것을 따졌을 텐데 외감 대상을 정할 때도 자산이나 매출, 부채 비율 여러 가지를 쓰는데 아마 아까 그 말씀 주셨듯이 자산 1,000억 원은 아마
비상장사, 대형 비상장사 자산 1,000억 거기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또 이제 제도를 또 단순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했다면 제가 더 연구해서 답변을 또 따로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산 1,000억 1,000억 미만의 그 23년부터 하는 내부의 관리제도가 미뤄질 수 있겠느냐 이런 답인데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장담은 못 하겠는데 그런 말씀이 많이 시장에서 있는 것 같고 비용 대비 효율에 대한 의문점도 또 오늘 또 한국회계학회에서 좀 제시를 좀 해주셨고 설문도 그렇게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견이 모아지고 또 근데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이나 뭐 또 국회나 정부 간에 또 논의도 있어야 되고 하겠지만 이런 의견이 좀 잘 모아진다면 뭐 당연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뭐 제가 장담은 못 하겠지만요. 그런 방향으로 좀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0% 장담은 못 하죠.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닌데 정부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실 법원 바꿀 때는 정부 의견도 반드시 듣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도 충분히 그런 의견 잘 듣고 해서 합리적인 시장에서 충분히 그럴듯하다 합리적이다라는 안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일본 간접 보고 방식을 기존에 리뷰하는 검토해서 감사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냐? 사실은 이제 그거 제가 답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간접 보고 방식이라는 것도 제가 오늘 공부했고, 그래서 그건 아마 삼일회계법인 지금 오늘 오신 분이 훨씬 잘 아실 것 같아요. 적용 가능하냐 안 하냐. 저희들은 이제 검토를 그냥 감사로 바꾸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근데 뭐 일정 부분 뭐 꼭 검토할 때 쓸 수 있는 일을 뭐 감사할 때는 아예 못 쓴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건 제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건 조금 삼일회계법에서 제 답에 보충을 좀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가름합니다. 예, 제가 인터셉트 해가지고 그 세 번째 말씀은 제가 그냥 답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간접 보고 방식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이제 오늘 발제하신 연구자께서 사용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본이 그 제이삭스가 한국 케이삭스를 좀 흉내를 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시행하는 검토 제도를 좀 흉내를 내 가지고 제이삭스를 감사로 바꿔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본을 따라가면 우리가 다시 이상하게 옛날에 만들어 놨던 검토 제도를 다시 그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우리가 따라가는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는 검토냐 감사냐 뭐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면서 그 중에 일환으로 이제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사를 그것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책적인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정책적으로 지원 가능하냐 안 하느냐는 아마 나중에 감독 당국에서 정책적인 방안을 논의할 때 오늘 코멘트가 있었던 사항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고려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근영 파트너님한테 그냥 슬쩍 책임을 넘겼는데 이 길게 말씀을 드릴 이 자리가 정책을 공청회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와 감사 때 구축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와 업무 분장이 어려울 때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저도 답변할 수는 있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재호 교수님께서 훨씬 저보다 뭐 잘 아실 텐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문 업무를 이제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질문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하는 이제 5천억 내외 뭐 지금 이제 막 구축을 준비하고 계신 회사에 이제 뭐 임원분들은 솔직히 이해를 못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돈을 많이 써야 된다고 이제 보고가 올라가는데, 아니 검토랑 감사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기존에 이제 내부의 관리 제도를 심지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이렇게까지 큰 비용을 들여서 이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제 동의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와 감사의 차이가 뭐냐, 말만 놓고 보면 사실 회사에서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토와 감사는 이 오디터들이 하는 절차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리뷰 프로세스를 거쳐서 리뷰 리포트를 내느냐, 오디 프로세스를 거쳐서 오딘 리포트를 내느냐는 감사인들이 하는 절차지, 회사는 사실은 리뷰를 하면 검토를 하면 검토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 감사를 하면 감사를 받으시면 되는 건데, 결국 이제 내부의 관리 제도가 감사로 이제 그 상향, 인증 수준 상향이 되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준비하는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딱 그 단어만 잘라서 검토와 감사의 차이가 뭐냐라는 걸 이제 설명을 많이 요청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가 따라야 되는 준거 기준이 이제 내부회계 관리제도 이제 모범 기준이고, 이제 그게 이번에 이제 외관법 개정과 함께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개념 체계와 모범 기준으로 바뀌었는데요. 이제 크게는 이 회사가 따라야 되는 준거 기준이 지금 개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전에 거랑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것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K갭 하다가 IFRS 적용하면서 재무제표 형태도 바뀌고 뭐 주석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준거 기준이 지금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소기업들이 좀 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제 전사수준 통제, 그리고 이제 전산 관련 통제, 그리고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회사의 경영진 이제 자체적으로 테스트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검토 시절에는 많이 강조가 안 됐습니다. 강조가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관련된 내부 통제를 구축하기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인들이 감사 절차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는 감사인들이 질문을 하고 이제 몇 가지 분석적 절차라고 하는 이제 변동사항만 체크를 하면 되는데, 감사는 회사가 그런 내부 통제를 실제 운영하셨는지에 대해서 실증 절차를 다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 관찰, 문서 검사, 재수행,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제 수행한 증적들을 지금 다 남겨야지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서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감사인들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회사가 그거에 따른 이제 문서화 증적들을 개발을 이제 남겨야 되는 거고, 플러스로 이제 준거 기준이 개정이 돼서 이제 그 전에는 조금 뭐 강조가 덜 되었던 내부 통제 그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신규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뭐 중소기업 업무 분장 이슈는 뭐 사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업무 분장 내부 통제는 사실은 뭐 절대적인 답이 있다기보다는, 업무 분장이 안 돼서 그 부분에서 이제 재무 보고에 대한 왜곡 표시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뒤에서 누군가가 이제 보완 통제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저희 미국에서는 뭐 비즈니스 퍼포먼스 리뷰라고 하는 이제 뒤에 그 프로세스 와이드 뭐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누군가가 그 업무 분장 안 돼서 벌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누군가 막아줄 수 있는 통제 절차를 뭐 임원이 됐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뭐 짜는 방안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소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하고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추가 질문이 들어오셔서 그 내용 간략히 소개를 하고 제가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견 중소기업에서 그 가장 큰 부담이 인력과 비용의 문제라서 이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지원 가능성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다고 뭐 정책적으로 기업들의 우리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도 없고 인력을 보충하라고 실업수당을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구축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제도를 그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는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옛날에 이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들이 내부회계를 구축하는데 이 설계에 대한 그 컨설팅 용역비를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슷비슷한 규모의 작은 회사들을 이렇게 단체로 모아가지고 컨설팅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게 유명무실하게 돼버렸어요. 왜 그랬냐면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보면은 내부에게는 절대로 카피 페이스트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발상 자체가 카피 페이스트 하겠다라는 발상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뭐 벌써 한 10몇 년 전 내부회계를 이제 도입하던 초기에 시행했었던 얘기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걸 정책적으로 방안이 있느냐라고 김 팀장님께 여쭤보면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도 뭐 딱히 떠오르지는 않는데 아마 그 우리 최현주 본부장님이 말씀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서 그 모범 기준을 좀 만들고 있나요? 예. 저희가 연구 용역을 해서요. 예. 최종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기업에 제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 이재용 관리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다시 저한테 왔네요. 예. 제가 생각하는 기업의 부담의 일부 완화는 중소기업들이 조금 내부 관리제도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거래소에서 연구용을 해서 좀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좀 약간 우리 코스닥협이나 이런 데하고 해가지고 소개하는 자리를 좀 만들면 일부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작은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저 토론을 마치고요. 제가 조금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성모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공청회 자리가 참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내부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부담 완화하는 방향으로는 의견들이 그 이해관계 하시는 분 설문조사 결과, 연구 결과도 대체로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구체적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대부분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을 초점을 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오늘 논의에서도 상당히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비상장도 사실은 그 지금 완화 대상 범위에서 논의가 돼야 될 범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상장 중소기업들한테 오늘 논의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결국 초점이 뭐냐면, 결론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비현실적인 방법을 너무 강요하듯이 요구하기보다는 좀 실효성 있는 그리고 현실적인 실행 방안들을 좀 찾아서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계 투명성을 얘기할 때는요, 아까도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결과보다 과정 중심이 돼야 된다. IFRS의 취지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문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간첩 한번 침투하면 경찰서장이 줄줄이 투입한 경로를 따라서 다 옷을 벗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사후 편견이라고 죄송합니다. 그 하인사이트 바이어스라고 얘기하죠. 그런 부분이 실제로 회계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회계를 쫓아가서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서 문제를 삼는 이런 게 가장 전형적인 예인데요. 내부회계는 그 과정을 잘 만들자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회계를 모든 외감 대상 기업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 완화를 할 수 있는 거를 틀을 전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외감법 자체부터 먼저 개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완화되는 범위와 그 방법은 약간 그 왈가왈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 관점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실 때 이번 프로젝트의 오늘 발표는 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셨지만은 사실은 그 이번 그 연구팀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연구를 하신 부분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적용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침들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개정을 하면은 중소기업들이 완화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도 같이 연구 용역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은 나중에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모범 기준과 지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추가적인 지침으로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거냐 하는 지침이 이제 또 준비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이제 적용이 될 때에 맞춰서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핵심적인 사항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오늘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토네터탑 문제, 최고 경영자의 어떤 의지와 투명성에 대한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위험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위험이 뭔지 우리 회계 모범 기준에서는 그거를 전문 용어로 키 컨트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키 컨트롤을 어떻게 정해서 그거를 집중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이제 종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말씀하신 그 인력 문제나 비용 문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 핵심적인 위험 요소와 키 컨트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내부회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범위가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사인과 또는 구축하는 단계에서 잘만 활용을 하시면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비용만 물론 비용은 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테크니컬한 거를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침을 만들고 이렇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도 준비를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말씀을 나온 것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아까 김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감리 유예와 논의가 진행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리는 처벌은 영원히 하면 안 된다라고 극단적으로까지 이렇게 농담을 얘기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부 통제를 가지고서 처벌할 정말 이제 고의적인 부정이 있었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면은 그 회계 법인에 대한 또는 개인 회계사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계도하고 개선하고 좋아지는 방향으로만 지적을 하고 이끌고 가도 감독기관의 역할이 내부 통제에 관한하는 내부 회계에 관한하는 그렇게만 해줘도 내부 회계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그 신축성이나 그 다음에 실제로 적용할 때의 어떤 문제점들은 많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유사한 차원에서 내부회계의 앞으로 제도가 운영이 될 때는 징계나 강요보다는 조금 인센티브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입할 때 좀 우대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 무슨 제도만 도입되면은 처벌한다 또 문제 시비가 걸린다 이렇게 인상을 주는 방식보다는 내부에게는 과정 중심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처벌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큰 제도적 변화를 또 앞두고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에 대한 말씀과 또 정책적 시사점들이 많이 논의가 된 것 같고요. 이해관계자 당사자분들의 다양한 관심 사항하고 우려 사항들도 잘 듣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내부회계 제도 발전과 법 개정도 앞두고 있을 텐데 그런 절차에 상당히 많은 사항들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정책 토론회 그 정책 공청회에 그 외부로 한 50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하셔주었고요. 그리고 저 오프라인에도 한 40-50분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그 500여 명 정도 분이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고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많은 온라인, 오프라인 참석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내부의 관리제도 적용 방안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